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있어요. 헌법적 가치로서의 우리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행위를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좀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전쟁 유도설이죠.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셨길래 그렇습니까? 표현의 자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국가 보안을 위해 필수적인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개인들의 자유로운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를 탄압했던 분들이 바로 당신들. 진정으로 국가보안을 우선시하는 초인권적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절차와 명분을 가지고 적법하게 진행되어 마땅한 당신의 비탈을 날린 반역 탈북 범죄자의 적법한 구속이 최대한 가혹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도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탈북자 박상학과 그 일당이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삼류 저질 잡지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의 삐라를 북에 날렸습니다. 이에 분개한 북한 측이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심각한 남북의 갈등 국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보통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국면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극단적으로는 전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좀 과한 해석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전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합니다. 분명 그런 사소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 그게 후에 잘 소화되지 않으면 전쟁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과거 1950년의 전쟁도 무슨 거창한 명분으로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승만이 북한을 도발하고 북침 통일 완수하자느니 하루 만에 평양을 불바다 만든다느니 확성기 방송을 해대는데 북한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시 40년대 말 이승만은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북침하자, 북한 쳐들어가자 라면서 하루 내내 1년 내내 주구장창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남한의 이승만은 여기저기 연설 다니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우주에서 먹게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북진 통일론을 주장을 합니다. 설마 그렇게 공갈포와 삐라 좀 날렸다고 남침의 원인일 수가 있었겠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현실적인 이유로 보는 설도 존재합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딘 애치슨이 극동의 방위선을 설정할 때 남한을 통째로 빼버린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애치슨 라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는데 이걸 몰래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공표를 하죠. 동북아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이 있으면 우리 미국은 필리핀과 오키나와 일본 그리고 알료산 열도와 알래스카까지는 지켜내겠다. 근데 그 너머편에서 공산 세력의 책동이 있어도 우리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50년 1월 달에 발표된 애치슨 선언 때문에 이게 바로 미국의 전쟁 유도설이죠. 이 애치슨 라인에서 남한이 빠진 것을 두고 미군이 남한을 포기하겠다는 사인으로 잘못 받아들인 김일성이 이에 맞추어 바로 군사행동을 개시했던 것. 그게 바로 6.25 전쟁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군은 남한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는데 남한을 방어라인에서 빼버렸던 것일까?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던 것이 아닐까? 지금도 상당히 미스테리입니다. 그 미스테리를 설명하는 나름의 유력한 설이 바로 이승만의 공갈포 원인설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에게 삐라와 공갈포를 날리며 불필요하게 전쟁 위협을 높이는 이승만의 객기를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 딘 애치슨이 의도적으로 라인을 낮춰잡았다는 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설에 따르자면 애치슨의 속내는 이런 거였죠. 이승만 이놈아 그만 떠들어라. 승만이 너 우리 믿고 그리 까부는 모양인데 미군이 언제까지나 네 뒤치다거리 해줄 줄 아느냐? 정신 차리고 대북 공갈포 방송 삐라 좀 그만 부려라. 그러다 진짜 전쟁 난다. 바로 이 메시지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애치슨 라인에서 남한을 쏙 빼버리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죠. 그 애치슨의 조치에 대해서 이승만이 반응했던 게 아니라 김일성이 반응해버립니다. 미국이 남한을 떠날 마음을 먹고 있는 지금이 남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면서 38선을 넘어버립니다. 결국 이 설에 따르면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더러웠고 가장 잔인했고 참혹했으며 가장 명분도 없었던 동족끼리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이승만의 생각 없는 대북 도발 놀이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하나의 설일 뿐입니다. 딘 애치슨이 왜 우리나라를 뺐었는지 그것은 딘 애치슨만이 압니다. 물론 또 정말 근본적인 전쟁의 원인은 단순히 그 공갈포였다기보단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관계가 극도로 첨예했던 그 당시의 시대상 때문이었다 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실상 그런 식의 갈등과 긴장관계는 노련한 외교를 통해서 세련되게 넘길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한 극단의 상황이 계속된다고 해서 항상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극한의 긴장을 양자가 어떻게 풀어갈지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 바로 외교의 영역입니다. 긴장은 그냥 존재하는 팩트이고요. 그게 외교로 풀리느냐, 전쟁으로 풀리느냐는 순전히 남북한 집권자들이 풀어가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한 번의 쓰라린 전쟁을 겪은 후에 남북 모두는 전쟁보단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해 나가자는 외교의 시대, 이 외교의 시대가 열리긴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수차례의 갈등을 겪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쟁으로까지 가는 것은 잘 막아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들을 모두 뒤집어버리고 갑자기 정신줄 놓고 과거로 회귀하여 대북 삐라질 40년대 50년대에나 있었을 그런 삐라질이 기승을 부린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요? 북한은 안타깝게도 딱 김일성 시절의 극단주의가 아직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 광폭한 극단주의의 야수성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당히 양보하거나 온건하게 화비 보는 법이 없어요. 걔네들은. 남조선에서 삐라가 날아오네. 내용도 훨씬 예전보다 모욕적이야. 게다가 분명 그런 짓거리 더 이상 안 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건데 그 공식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삐라를 날려? 뭐냐? 또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한판 붙자. 이렇게 2판 4판으로 덤비고도 남을 사람들이 바로 북한 놈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 49분이죠. 2시 49분 개성 안에 있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나마 존재했던 기간의 평화는 분명 남한의 외교가 그만큼 성숙해졌었기 때문이지 북한도 이에 발맞추어 성숙해졌었기 때문인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정신줄을 다시 예전처럼 놓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대북 외교 수준이 40년대 말 이승만 시절 수준으로 저열해진다면 그때와 같은 초극단의 사태로 치닫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북한의 기본 자세를 알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의 외교 노선이 완벽하게 꼬여버리고 극단의 사태로 치닫을 수 있는 민감한 뇌관에 불을 붙여버린 국기문란의 행위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짓거리를 두고 그게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고요? 그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접경적인 주민들은 불안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단살포라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순서가 헌법적 가치로서의 우리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행위를 막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몇몇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제가 볼 땐 본말을 바꿔놓는 것이라는 말씀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답변해보세요. 엘로페이퍼 같은 내용도 있지요. 그러면 통일부가 우리 탈북민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북한의 질상을 북한 인민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면 그 내용을 좀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그걸 교수.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설사 이게 전쟁이나 국지전까지 가지 않는다고 쳐도 한 국가의 외교 노선을 혼란에 빠뜨린 그 점 하나만으로도 엄벌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그것의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신성하니 삐라 살포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셨길래 그렇습니까? 예전에 미네르바가 주가 좀 떨어진다고 설레발 좀 친 걸 가지고 검사들이 나서서 한 개인을 수배하여 감옥에 가뒀던 게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회 안전을 개인의 발언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국가 전체를 비극의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반역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면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열을 올리십니까? 그런 열을 올리는 말도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심각한 모순을 못 느끼십니까? 국가 보안을 위해 필수적인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개인들의 자유로운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를 탄압했던 분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나름 개인의 정당한 인권이나 발언과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 보안이 그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들이밀었던 게 당신들 아닙니까? 진정 국가의 보안이 중요하고 그 국가 보안이라는 가치 아래 개인의 인권쯤은 잠시 접어들 수 있다는 가치관.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게 인정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인정되어야 할 적당한 상황이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가 보안을 우선시하는 초인권적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면 바로 이런 곳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국가 보안을 위협할 만한 행동 중 이보다 더 큰 위험도를 가진 행위가 존재할 수나 있나요? 상상이나 가능하십니까? 한 명의 개인이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불온서적 한 번 잘못 읽었다고, 국가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니 뭐니 하면서 수많은 이들을 감옥에 보냈던 그 냉엄하고 무자비했던 국가 사랑의 충정, 이런 기회에 의미 있게 살리십시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한 개인이 파멸해야 한다면 바로 이런 경우여야 합니다. 진정 국가의 보안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의 안위에 치명타를 날린 반역 탈북 범죄자의 적법한 구속이 최대한 가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달을 낸 주인공이신 탈북자 박상학 씨, 당신은 탈북하여 남한에 유입된 뒤에 놀라운 것들을 봤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말은 무시해도, 혹은 대통령 따위는 마음대로 욕하고 비난하고 발톱에 때만큼 여겨도 자기를 봐주는 우파 동지들만 있다면 모든 게 허용되더라 라는 왜곡된 자유를 만끽하셨던 것, 그동안 만끽해 오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 자유로운 사회인 게 맞죠. 그런데 그 자유권의 행사가 다른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분명 제약되어야 할 정당한 명분이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깨달으실 리가 없으리라는 것 잘 압니다. 따라서 당신이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는 법안이 어떻게든 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때는 또 갑자기 진보 PC충이 되셔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탈북민, 약자인 이 탈북민 차별을 금지해달라 라면서 대중에게 설레발이나 치지 마십시오. 정당한 절차와 명분을 가지고 적법하게 진행되어 마땅한 당신의 비참한 파멸을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만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감사합니다.